자, 학습 개요입니다. 오늘 1교시의 학습 목표는 드론의 정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어원을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용어 사용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드론의 정의, 드론의 어원, 드론 용어 사용의 변천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학습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론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름을 드론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드론 관련 용어의 차이점들은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학습 전에 한번 짤막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전체 개요입니다. 첫째, 드론의 정의, 드론이란, 그리고 드론은 멀티콥터라는 잘못된 인식의 만연함, 그리고 드론의 사전적 의미, 2. 드론의 어원, 드론의 어원과 기원, 드론의 대중적 혹은 기술적 의미, 군, 아이카오, 국립국어원 등 각 기관별 드론의 정의, 3. 드론의 용어 변화, 4. 드론의 용어 개념 정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드론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바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상은 가운데 그림에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시는 것만큼 사회에서는 날아다니는 이동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사진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여러분들께서 파악이 끝나셨을까요? 우선 드론이라고 하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을무 사람 인자를 써서 여기 무인,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중요 개념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은 무선 전파 혹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물체,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의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우선 무한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캐터필러 형태의 이동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는요, 소총 형태로 되어 있는 무언가 총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총기 기준으로 이 차량 형태의 무인기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해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탱크라고 부르는 전차 형태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용 무인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의 형태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중, 한마디로 물속에서 운용하는 그러한 장비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드론은요, 우리가 흔히 수중 드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중 드론에 대해서는 흔히 여러분들께서 접하시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드론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의문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잘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식을 하셨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킹을 한 부분 잘 보시면 수중에서 물 밖으로 이렇게 유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전원 공급용으로서 역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수중에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종 관련해서 유도 선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수중 드론도 드론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에서 사용하는 드론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화면이 바뀌었죠? 예. 수면 위에서 활용을 하는 선박 형태의 보트형 드론입니다. 주로 이제 측량이라던가 해저의 지표 관련해서 높이를 측정을 할 때 이러한 선박용 형태의 드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드론이라고 들으셨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무인기의 형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드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날아다니는 무인기만을 지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이러한 무인기 비행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론이라고 들었을 때 이러한 형태를 떠올린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학습이 굉장히 수월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드론이라는 건 멀티콥터가 무조건 드론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전공 과목으로서 드론을 학습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드론은 앞선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무인, 그렇기 때문에 조종은 주로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조종을 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말 그대로 무인이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서 부양을 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을 하며 무기 또는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드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 비행체, 준탄도 비행체, 순항 미사일, 포, 발사체 등은 무인 항공기로 미간주,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탄도 비행체라고 들으셨을 때 떠오르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한번 발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밀하게 수정을 할 수 있지 않거나 혹은 궤도 관련, 목표 타격 관련해서 정밀하게 일일이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발사를 하고 나서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로 미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공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우리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주로 양력을 발생시켜서 하늘에 채공을 합니다. 그런데 탄도 비행체나 준탄도 비행체, 순항 미사일, 포 등은요. 추력을 발생시켜서 하늘로 쏘아지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차이점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우십니다. 자, 계속해서 드론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안사전에서 드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주로 대부분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러한 뜻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엔진 혹은 기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엔진,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웅웅거리는 소리에서 어원이 파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곤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숫벌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 숫벌인가?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은요. 주로 유럽 쪽이나 영미권에서 혹여나 유학을 하셨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벌을 지칭을 할 때는요.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말벌을 구별을 할 때에는 호넷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만 이제 일벌과 숫벌, 한마디로 역할적인 부분에서 벌을 분류를 할 때에는 일벌은 워커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벌은 교미만 하죠. 네, 그러한 숫벌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영미권 문화권에서는 드론이라고 불렀을 때 숫벌이라고 하면 개미와 배짱이를 비유해 보시면 배짱이의 포지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속해서 갑니다. 항공기 카테고리에서는요. 파일로틀레스 에어크래프트, 말 그대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에어크래프트 항공기다 해서 무인 항공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의성어라고 하죠. 소리 부분에서는요. 저음을 뜻하는 그러한 드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격식 속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뭔가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월급 도둑이다, 월급 루팡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일하지 않는 쓸모없는 혹은 교미만을 뜻하는 그러한 숫벌 관련해서 파생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월급 도둑이라고 보통은 지칭을 많이 하죠. 예, 이러한 식으로 내가 알지 못했지만 드론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무인기로서의 드론은 어떠한 사전적 의미에 가까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어원에 대해서 그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의 어원과 기원 들어갑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요.
비행기 혹은 항공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형태를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드론이고 무인기인가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행 형태, 이착륙에 관여하는 이 랜딩 기어 혹은 착륙 장치를 한번 보시죠. 플로트라고 해서 이 형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면 위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죠. 일반적인 랜딩 기어라고 하면 이러한 비행기 형태의 바퀴 형태로 이착륙을 도와주는 기계 자체를 우리가 랜딩 기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주로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해서 활주를 한 후 일정 속도를 만들고 나서 저항을 일부러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양력 발생과 함께 비행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플로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활주하는 형태는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을 나실 건데요. 그래서 해상 위에서 무언가 이러한 형태가 비행을 준비하는 건지 혹은 착륙을 준비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도에 영국 해군은 해상 표적기인 DH-82라는 기체를 퀸비라는 이름으로써 무인기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퇴역기를 그대로 퇴역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착안된 기체인데요. 그래서 해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비행체로서 이제 표적기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공기 자체가 약간의 연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종자가 없이 비행을 시도하게 되면 일정 구간을 우리가 컨트롤은 할 수 없지만 비행 혹은 채공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표적기로서 사격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최초의 이름을 퀸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은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왕에 대한 그러한 존엄과 권한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무인 표적기로 사용하는 이러한 기체의 이름을 존엄한 여왕을 지칭하는 퀸비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일하지 않는 쓸모없는 혹은 능력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와 배짱의 포지션에 배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학계에 관련해서는 1930년이다 혹은 1935년도가 이러한 퀸비의 시초다라고 이야기 들은 의견은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0년도에도 이 자료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930년부터 이렇게 퀸비가 대두되었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의미와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크게 인식이 박혀있게 만든 그러한 계기로서 드론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무인 표적기인 퀸비입니다. 이 퀸비 같은 경우에는 지상과 해상에서 사용이 되었고 최초로 왕복 재사용할 수 있는 무인기로서 유명합니다. 일단 사람은 탑승하지 않지만 약간의 연료를 통해서 비행을 시키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캐터폴트라고 하는 발사대라고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활주를 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쏘아서 날려버리면 일정 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라디오 주파수라던가 일반적인 전파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종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비행, 궤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밀하게 조종하거나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해상 표적기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플로트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상 위에서 이 퀸비가 착륙을 하였을 때 다시 회수하여서 재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중적인 의미 중에서는요. 2014년도에 DJI라는 회사에서 나온 팬텀이라는 기체가 민간 쪽에서 드론이란 이런 것이다. 무인기란 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굉장히 유명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인기에 힘입어서 인스파이어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매빅이라는 플랫폼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는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드론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인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1917년 피터 쿠퍼와 엘머 스페리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을 하여서 수평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항공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무게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전자자이로스코프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팽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팽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봤었을 때 팽이가 회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한 팽이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가 회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팽이의 원리가 원시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자이로스코프인데요. 이러한 자이로스코프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값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이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원시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수가 밑으로 하향하여 추락을 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방향을 틀어서 거꾸로 역방향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도 되겠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수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일정 기간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엘머 스페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스페리의 에어리얼 토페도라는 이름이 붙여졌게 되었고요. 에어리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혹은 공기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페도는요, 어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역을 해보시면 스페리가 만든 날아다니는 공중의 어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름에서 유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시 킴비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론의 어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엔진이라는 뜻도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낮은 저음이라는 뜻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요. 무인 비행체가 비행 시 발생하는 소리가 드론드론이라고 들린다. 일단 이 문장만 들으셨을 때는 혹시 유추가 가능하십니까? 과거에 드론 관련해서 저명하신 분들도 질문을 받으셨을 때 드론의 어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그냥 드론이 비행을 할 때 나는 소리가 웅웅거린다. 그러한 웅웅거리는 소리에서 유추해서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라는 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는 언어와 문화와 국가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제 손을 드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이렇게 낮은 소음이 나죠. 그거를 우리 귀에는요. 웅웅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 영어권 문화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웅웅웅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요. 드론 이렇게 들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드론이라고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만 보시고 단순하게 읽어보셨을 때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의성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굳이 어렵게 암기하실 필요가 없이 주변 분들에게도 드론은 이런 의미 때문에 드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잘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 그리고 인터내셔널 시빌 에비에이션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죠. ICAO. 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입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등 각 기관에서는 드론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 UAV죠. 군사용 드론은 주로 고정의 날개형의 비행체를 지칭을 하고요. 조종기와 비행체 외 GCS라고 하는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말 그대로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GDT라고 부르는 그라운드 데이터 터미널, 말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지상 통신 장비입니다. 그리고 GRS, 그라운드 릴레이 스테이션, 지상 중계 장비이고요. 지상 중계 장비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영어 릴레이의 주요점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요.
통신 관련해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운용을 하실 때에는 조종자의 위치 혹은 지상에서 통제하는 통제소의 위치와 드론의 거리 혹은 고도가 너무 차이가 난 경우에 주파수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거나 주파수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GRS를 놓아서 이렇게 주파수 지상 통제 장비로서 릴레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민간에서는 들어보신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고요. 군 관련해서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LRS라고 하는 게 있죠. 런처 앤 리커버리 시스템입니다. 직역하면요, 일단 런처 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발사대를 활용해서 드론을 사출하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드론을 다시 리커버리,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착륙 통제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군에서 드론 관련해가지고 용어와 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 아이카오에서는 알파스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으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알파스의 약자는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기체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어크래프트 말 그대로 항공기 기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RPA,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크래프트, 그리고 RPS, 리모트 파일로팅 스테이션이라는 용어도 따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드론은 무인기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에 가장 순화적이고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론의 용어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이전 수명을 다한 유인 항공기를 재활용하였고요. 대표적으로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퀸비가 그 가장 유명한 시초가 되겠네요. 80년대 이전은요, 적 기지에 투입을 하거나 정찰 및 수집 목적으로서 기존의 항공기들을 무인기로 많이 개조를 하였고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대두되었던 최초의 용어가 RPV, 리모트 파일로티드 비클, 말 그대로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클, 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요, 통신기술 관련해가지고 많은 집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 장착 공격기로서도 활용을 하였고요. 단순하게 정보 수집이 아니고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공격기로서도 활용이 가능해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UAV 그리고 UAS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의 용어도 따로 정확하게 명칭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요, 원격 탐지 및 위성 제어 관련해가지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무인기 쪽에 집약을 하여서 군사적인 이러한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RPAV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발음하실 때는 알파브라고 읽으시면 편하시겠죠.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리얼 비클이라는 명칭도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요, 과학기술과 통신, 그 다음에 배송, 촬영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드론이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기존에 군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인기, 드론이 이제는 민수용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카오에서 이제 권고했던 공식 명칭인 알파스,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용어의 개념 정리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란 내용은요, 대중적 혹은 미디어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 항공기를 통칭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지금은 주로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무인 비행체를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론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UAV라는 용어의 내용을 보시면요, 항공기 분류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말 그대로 주로 UAV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미라던가 레저용에 사용되는 이러한 회전익 형태의 멀티콥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분류를 위해서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로 고정이 관련해서 무인기를 나누어야 될 때 UAV라는 용어를 지칭한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AS는요, 기억하실 겁니다. UAV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마지막 영어 단어인 V가 S로 바뀌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UAV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말 그대로 비행체로서의 기체 자체를 중점으로 기준을 둔 용어입니다만, UAS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보완되었고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UAS라는 건 지금 현재 대부분 군용 관련된 드론, 무인기 지칭에 있었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비행체와 임무장비, GCS, GDT, GRS, LRS, 지원 체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지칭 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거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무인기가 가장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학생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러한 용어를 개념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UAS는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최초의 이러한 명명법은 미국에서 시작을 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통합해서 명칭을 만든 것은 이제 미국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UA라고 하는 명칭은요, Unmanned Aircraft의 약자입니다. 에어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만약에 UA라고 되어 있는데 Unmanned Aircraft가 아니고 Unmanned Aerial이라는 뜻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 에어크래프트로 바뀌었고 이러한 에어리얼이 에어크래프트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점이 뭐냐면요. 우선 에어크래프트라고 항공기로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체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정비, 메인테넌스 개념에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운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조종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큰 2차 피해,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어리얼로서 분류하는 것과 항공기로서의 명칭을 정확하게 부여를 해서 에어크래프트로 분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관련된 안전 개념과 그 다음에 검사 항목, 법적인 효력과 책임 소재까지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Unmanned Aircraft의 약자로서 UA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던 명칭이죠. RPA. 자,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는요, ICAO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였고요. 이렇게 명칭이 생기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원격 조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인 의미도 내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흥미롭겠네요. 알파스라고 하죠. RPAS.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는요, RPA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의 무인기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알파스라는 명칭을 아이카오에서 새롭게 사용을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권고한 사항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적으로 혹은 국제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되었을 때 명칭은 드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아이카오에서는 알파스라는 명칭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드론을 검색하셔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알파스를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스 개념 자체는요. 마지막에 S는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UAS와 같은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학습하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드론의 어원, 분류 및 각국의 용어 계속해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관련해서는요, 대중적인 어원과 기술적인 어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과 아이카오에서는요, UAV, UAS라는 용어, RPA, 알파스라는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은 UAV라고 하는 명칭과 UAS라고 하는 명칭을 접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알파스라는 명칭 자체는 들어보시기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정식으로 알파스라는 명칭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요. 말 그대로 무인기로 지칭을 하는 것이 좋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고요.
드론의 정의와 용어, 변화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인기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미탑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비행체를 주로 드론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대중적 혹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어원과 미국, 아이카오 그리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지칭하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요. 추후에 조금 더 드론 관련 전문가로서 활약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점검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춰보셨으면 좋겠네요. 2013년 이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비행체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기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총괄하는 용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요. 알파스였죠.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공식 용어로서 드론에 순화된 한국어 표현은요. 굉장히 쉽죠. 말 그대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인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 무인기라고 하는 명칭은요. 학문적이거나 법률적인 용어는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마무리입니다. 드론이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를 지칭하고요. 날아다니는 비행체만이 꼭 드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론이라고 들었을 때 현대사회에서는 날아다니는 형태의 멀티콥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점 꼭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UAV란 주로 고정익 무인 비행체를 지칭하는 용어고요. 항공기로서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구나, 이러한 용어가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아이카오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는 무인 비행체와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명칭은요. 알파스, 리모트 파일로티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이구나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교시 여러분 드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2교시 드론의 구분, 개발 역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